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비가 참 많이 왔죠. 기온도 막 낮 기온이 28도, 9도까지 올랐다가도 비가 내리면 또 기온이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과수작물 냉해 입지는 않았습니까? 네, 올해 냉해가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예. 이유는 작년도 6월 말서부터 7, 8월 달까지 비가 많이 오면서 일조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과수가 연약하게 자랐고요. 네. 또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하강되면서 동해로 고사된 나무도 많았고 또 꽃눈이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꽃눈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과일값이 좀 비싸지 않을까 벌써 걱정되네요. 네, 아마 작년보다는 덜 하겠지만 예. 올해도 가격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좋지는 않겠죠? 네, 상품성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했는데요. 처음 재배하는 거라서. 근데 방울토마토 재배할 때 그 어르신의 그 조언으로 제가 무슨 이렇게 깔때기 같은 약을 걔한테 준 게 있어요. 근데 잎이 계속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저기 선생님께서 지금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네네. 노지인가요? 하우스인가요? 하우스요.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는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정식을 언제쯤 하셨어요? 지금 한 3주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쯤 이제 방울토마토가 이제 일화방이 이제 꽃이 다 네. 피고요. 지금 네네. 이제 이제 착과가 이제 다 됐을 겁니다. 이제 네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일화방이 이제 된 것들은 이제 적과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네네. 2화방하고 3화방부터는 이제 적과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달린 부분을 한 15개에서부터 한 20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물 관리 수분을 보충해 주고요. 지금쯤은 이제 정식이 3주 전에 했으니까 한 비료를 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질소와 가리 비료를 물에 이제 희석해 가지고 관주를 해주면은 정상적인 생육이 될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을 따줄 때 순 나오는 거에 중간 부분을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옆에 부분을 따야 되는 거지? 그게 제가 매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잎마다 이제 화방에 나옵니다. 이제 잎이. 네네. 그래서 세잎에 나오는 이제 겨순이라고 하죠. 네네. 애가 그거는 이제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잎마다. 네네. 잎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즘 텃밭에 작물들 많이 키우시죠? 이렇게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키우시고 옥수수라든가 콩, 감자, 마늘 또 이렇게 키우시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 주변에 과수나무 또 몇 그루씩 이렇게 키우시는 가정들도 많은데 이렇게 뭐 큰 대단히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밭작물, 과수작물 키우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밭작물은 어떻습니까? 밭작물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또 기온 노락가락했는데 현재 작황은 좀 지금 이제 과수뿐만 아니라 이제 밭작물도 이제 생육이 일교차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제 생육이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회복이 이제 되겠지만은 이제 생육이 저조하다면은 연면 시비로 좀 보충을 해주면은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6월 달이면 노지 고추 이 거의 정식이 끝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정식 후 이 관리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노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요 시기에 아주 생산량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비료 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이 만약에 5월 1일 날 정식이 했으면은 한 30일 후에 이제 6월 1일 날 추비를 이제 줘야지 되는데 주는 요령은 이제 그 평당 요소 20g, 가리 10g 해가지고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비료를 주면은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과수작물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요. 냉해도 냉이지만 영월인가요? 영월에서는 이번 주에 그 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 원주권에는? 네, 원주도 어제부터 네. 종합 예찰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마 원주 지역도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병입니까?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병이 되면 전체를 매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감염성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과수원으로? 네, 피해가 막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량 보상해주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과수 나무에 생긴 거죠? 장미과 가수인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 비상이겠네요, 지금 그러면. 예, 지금 비상입니다. 충주하고도 가깝고 영월, 네. 평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과수농가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대처 방법은 일단은 다른 사람이 가수원에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정 작업도 같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같이 하더라도 전정 과일은 따로 보관을 하셔서 그 작업만 하셔야 되고 나가실 때는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는 락스나 에탄올 갖다가 신발 이런 데를 소독하고 출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바람이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건 세균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에 녹아서 들어가고 그리고 벌에 의해서 개아기 때 꽃에 앉았다가 감염이 되는 거고 전정했을 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작년, 재작년에도 발병이 됐기 때문에 원주 가수농가들은 1년에 3번 예방 약제를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 과수원에서는 어떤 작업이 지금 진행됩니까?
지금은 이제 적과 작업은 음. 마무리 단계가 되겠고요. 네. 지금 봉지 작업이 한참입니다. 봉지 씌우기. 네. 네. 올해 꽃이 좀 일찍 피었다고 하는데 네. 과수에도 좀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서리 피해만 없다면 네. 꽃이 빨리 피고 잎이 빨리 나오는 것은 생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실 품질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데 계속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는데 저온이 경과되면서 잎은 빨리 나왔는데 좀 생육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열매는 좀 잘 맺혔나요? 이게 지역별로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어느 시군은 결실이 잘 됐는데 네. 어떤 시군은 너무 피해가 많고 또 원주 지역만 하더라도 소초 지역은 좀 덜 됐고 뭐 무실동은 잘 됐고 같은 소초 지역인데 어느 농가는 잘 됐고 지금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네. 또 같은 지역이라도 또 네. 어느 위치에 과수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네. 많다는 말씀이군요. 아마 그것은 작년도에 기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재배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농가는 아주 결실이 잘 됐고 어떤 농가는 동해 피해도 있고 결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농사 그리고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밭작물과 또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고추라든가 또 감자, 마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월동작물 중에서 이제 마늘, 양파가 지금 수확기인가요? 지금은 이제 6월 상순에는 안 했고요. 네. 보통 이제 그 월동작물이 이제 마늘하고 양파는 이제 수확기가 6월 중하순경입니다. 그래서 제때 이제 수확을 해야지만은 고품질인 마늘하고 양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마늘종이라고 하나요? 시장에 가니까 많이 네, 나와 네. 있던데 그럼 마늘 수확하기 전에 이걸 뽑아줘야 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기가 이제 보통 잎이 이제 30% 정도 이제 누렇게 익었을 때, 경엽이 한 2분의 1 정도 말랐을 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마늘 이제 품종이 이제 난지역 마늘하고 한지역 마늘이 있는데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상순경에 수확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대다수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한지역 마늘인데 6월 중하순경에 수확하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좀 빨리 수확을 했을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이제 많아가지고 저장 중에 이제 부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제 적기보다 좀 늦으면은 열구 현상이 이제 심해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6월 상순이면 언제부터 그럼 수확이 시작이 이제 되죠? 6월 한 10일서부터 한 20일 그때 이제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늘 재배는 많이 하십니까? 원주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한 53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식생활 중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양념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재배 농가 수는 상당히 많지만은 면적은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면적은 좀 53헥타 정도가 되고 있고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밭작물 중에서도 좀 소득이 조금 높은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마늘 값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늘하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배 면적이 조금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 마늘 재배는 잘 되는 상황인가요? 지리적 요건이? 저희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그 어르신 분들이 원주에서는 마늘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또 같은 작목에서 이제 마늘을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 장애가 나서 면적을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마늘이 이제 소득 작목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신품종인 이제 홍산 마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재래종보다 상당히 수량성이라든가 상품성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거의 대부분 홍산 마늘을 지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파 하면은 이제 아래 지역에서 상당히 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양파를 재배하고 있나 봐요. 우리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원래 양파는 이제 경남, 전남 그쪽이 이제 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자꾸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성 문제 때문에 저희 이제 원주 이쪽 중부 지역까지 이제 양파가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대체 작목을 하나인 이제 양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과수작물과 또 밭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텃밭 관리하시면서 또 과수 나무 몇 그루 키우시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수원 봉지 씌우기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셨는데 이 뭐 어떻게 씌워야 되는 거죠?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일단은 봉지 씌우는 목적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과실의 표피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봄철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월동 병균 감염이 많아졌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의할 점은 봉지 씌울 때 약재를 방지하고 꼭 봉지를 씌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안 치고 봉지를 씌웠을 경우에는 수확했을 때 안에 병반이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재를 치신 다음에 봉지 씌우는 시기가 늦어지면 4일 이상 지나면 다시 약재를 치시고 봉지를 씌워 주셔야 되고, 봉지 씌울 때 주의할 점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다 씌워야 되는 거죠? 네, 하나하나 씌우셔야 돼요. 손이 참 많이 가겠네요. 그래서 과수 농사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그래서 네. 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비 시용은 그럼 언제쯤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이때는 이제 열매가 자라는 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열매 비료라고 불리는 네. 가리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혔을 때 5월 하순, 5월 20일쯤에 1차 추비를 주시고요. 지금 이제 6월 상순이 됐기 때문에 2차 추비를 주실 때예요. 그래서 요소는 3kg, 뭐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는 6kg를 이렇게 주시면 과실 색택도 예뻐지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쯤 추비를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장지 정리하고 학예 전정 작업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네, 일반 분들은 네.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이렇게 과수나무가 이게 쌀이빗자루처럼 아주 수북합니다. 그거는 가지의 등 쪽에 있는 그 도장지를 관리 안 해주셔서 그랬거든요. 도장지는 필요하지 않은 가지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나오면 등 쪽에 나오는 가지는 필요가 없고 영양분만 빨아먹고 그늘 지어지기 때문에 네. 등 쪽에서 나오는 가지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월 달서부터 또 도장지가 나오면 네. 6월 달에는 도장지를 꽃눈으로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종마다 이제 적심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도장지가 못 자라게끔 이 적심 작업을 해주시고 7월 달에도 해주시고 8월 달까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일을 해서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학예 전정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게 나무 생육에도 좋고 동해 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작업은 뭐 새벽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낮에 저녁 중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면적이 많으면 네.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며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뭐 시간은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덥지 않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감자. 요즘 시장에 가니까 원주 감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창 수확인가요? 이제 감자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아마 그 하우스 감자고요. 이제 네. 저희 지역에서 이제 많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노지입니다. 노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 지나서 6월 하순경부터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수확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비가 자주 오고 이제 저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감자 역병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역병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단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도시농부? 요즘에 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쳤더라고요. 도시농부? 바닷물 가꾸기 도시농부라고 썼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새 뭐 도시 농부 이래가지고 네. 밭작물 가꾸기 동사무소에서 모집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동사무소 자체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서 사업하는 줄 알고. 네. 그 미나리가요. 여보세요? 네네네. 미나리를 심었거든요. 네. 미나리는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미나리가 까맣게 되는데 왜 그렇죠? 시기가 아니라서 그러나요? 보통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생육이 될 때에는 이제 연두색이 나오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다 보면은 잎이 이제 갈색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까맣게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 수확을 하고 나면은 다시 새순이 올라올 때에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요즘에 그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 아니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색상이 이렇게 까매집니다. 그래요? 네네. 그거 뜯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먹는 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 약간은 이제 억셉니다. 네. 억세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철이 요즘 아닌가요? 좀 지난 건가요? 철이? 날이 조금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억세진다. 네.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네, 물하고 물이 있고 없고 또 상관없는 거죠? 물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예. 가급적이면 약간 차가운 물을 이렇게 좀 공급을 좀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을요? 예, 어쩐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밭작물 뭐 지금 시급한 거 관리 요령 어떤 거 있는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자 이제 얘기하다가 조금 그랬는데 보통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감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수확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지상부가 한 잎이 좀 황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때 수확을 해야지만은 됩니다. 그 수확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나면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반길남 곽혜동 두 분의 지도사 모시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용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 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